이렇게 법문 때는 지세님 묵은 풀어도 됩니다. 법문 때는 이렇게 출탁할 때는 딱 묵은 풀어도 됩니다. 오직 딱 그 시간만큼은 해체니까 편안하게 최고야. 자, 현이 고혈압 있다고 그랬나? 예. 얼마나 높아요? 요새는 안 해봤어. 또 혈압 있는 분? 다른 분 없나요? 당뇨 계신 분. 어이구. 자네 당뇨까지도 있어. 왜 이렇게 내가 혈압 있느냐, 당뇨 있느냐 여쭙느냐면, 이거 수행의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몸에서 갖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물론 수행하지 않는 분들도 고혈압, 당뇨 있습니다. 근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고혈압, 당뇨가 오는 원리나 수행 과정에서 고혈압, 당뇨가 갑자기 나타나는, 생기는 현상이나 원리는 같아요. 고혈압의 원리, 당뇨의 원리는 같은데 아직 과학은 명확하게 고혈압의 이유를 못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고, 해서 수행자한테도 멀쩡하던 수행자가 수행이 깊어 올라갈수록 어느 한순간에 고혈압, 당뇨가 기승을 부립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때는 더 내려가는 듯 싶었는데 수행이 깊어지면 그걸 밝게 알지 못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고혈압, 당뇨 때문에 위기 상황이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고민을 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늦게 수행을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구나. 많은 수행자들을 내가 낭떠러지로 몰고 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수행 들어간 지가 45살이니까, 45세니까, 그것을 이렇게 지난, 몇 년입니까? 23년 됐다. 그럼 내 나이 나왔죠? 세월을 흘러오는 동안, 그 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어 가서, 지금도 알아차려요. 지금도 뭔가를 자꾸 발견을 하고, 얘가 이걸 놓쳤구나, 저걸 놓쳤구나, 깨달아요.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 45년 동안 법 펼치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깨달음을 가시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은 하나 와서 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계속 깨달는 거예요. 그 누적된 깨달음이 마지막 세상 사람들한테 딱 남겨놓고 가시는 것이 세존이고, 저 역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산에서 나온 지야 2009년, 10년, 2008, 9년인가 8년인가 나왔지만, 그때부터 지금 법을 펼친다고 펼쳤지만, 올바른 법이 아니죠. 그동안에 수행했던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정도만 해도 벌써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깨달았었으니까. 여러분이 가봤던 물탕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대한불교 내에서는 나만큼 인체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설법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 말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와보니, 이거, 바르게 모르고 수행했다가는 어떤 한 고비에 다다르면 사람들을 더 건강을 해치게 만들겠구나.
하는 우려성이 계속 나타나요. 지난날 많은 제자 수행자들이 왔다 가고 하는 이유들을 저는 이미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수행하고 있을 거예요. 수행하고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몸을 알아오기까지 많은 험난한 굽이 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벌어진 것이 맞기 때문에 그걸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또 몰아치게 되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고비 넘어서 이제 다 알았다 싶은데 넘어가면 또 이상하게 나타나고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늦게 밝게 이제 인체를 알게 되고 석가모니 몸에서 벌어진 32상 80조가 어떤 원리로 형성되어 가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몸의 변화가 법신의 변화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요거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깨닫고자 하려거든 여러분이 몸을 32상 80쪽으로 맞출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유6개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 마음장상 형세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6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반드시 과학으로 깨달으십시오. 또한 마음장상이 일어나기까지 갈비뼈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밝게, 아니 안 돼 있지만 이론이나마 밝게 정립하십시오. 그러면서 늘 자신의 몸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잘 돼가고 있는지, 이제 방향이 있어야 될게요, 방향이. 남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남쪽이 어딘지, 동쪽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북쪽이 어딘지.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남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동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 길도, 깨달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동서남북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동서남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식과 몸의 변화를 관찰하되 몸은 반드시 32상 중에 팔 길고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알아라는, 이건 자동으로 알게 돼 있고 형국이 벌어지니까 육계서는 이거 원리. 그 다음에 마음장상이 여성들 같으면 이제 자궁의 질입니다. 자궁의 질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몸집이 갈비뼈가 반드시 위쪽으로 올라붙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갈비뼈가 이렇게 처지는 것이 아니라 딱 올라서서 앞을 향해 이렇게 뻗어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 거울 가서 이제 샤워하면서 늘 보세요. 이름 갈비뼈가 밑에 쳐져 있는지 위로 올라와 있는지 요거 살피세요. 또 요것이 왜 올라와야만 되는지 요거를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게 소화를 시켜줘야 많은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이 몸이 나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다 뭐 구석구석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요거 방향성만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늘 자신의 수행이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를 한번 살피시려면 자신의 몸 형태를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방향성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올라가시다 보면 인체에서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이걸 이쪽으로
갈비뼈 올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걸 못 해야 됩니까? 이걸 피해야 되고 이건 올라가야 되고 얘는 안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 세월을 살다 보면 어떤 몸에 저항이 걸려요. 흉부가 저항이 딱 걸렸을 때 이건 피려고 하는 의식이 생기고 얘는 안 펴지고 잃어버렸을 때 몸 어딘가에서 복부에서 벌어지던 우측에서 벌어지던 좌측에서 벌어지던 함몰되는 부위가 나타납니다. 피려고 하고 얘는 안 펴지려고 하고 힘을 가했을 때 찌그러집니다. 복부 찌그러진 건 관계가 없는데 흉부가 찌그러지면 수행 잘못 가고 있고 위험합니다. 흉부가 찌그러지면 반드시 날이 가면 갈수록 수행이 깊으면 몰면 몰수록 점점 더 격렬한 반응이 몸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해무님이 오셨나? 우리 해무님 가슴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아시지? 가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딱 펴져 올라왔죠. 이것은 이런 수행자는 정말 법계로부터 점지받은 수행자예요. 이 흉부 올라오기가 흉부 올라오면 60% 올라온 거예요. 흉부가 벌었으면. 근데 저 어른이 어떻게 해서 그 연세에 이걸 올라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어른 보면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저 몸 가지고 또 수행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해서 늘 저 연세를 바라보면서 탈이 없기를, 저 어른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 수행에 나하고 인연이 되는 동안 그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의식만이라도 늘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평온한 의식을 간직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만 바라봤지 제 양반이 뭐 한골 탈 때 할 거라는 그는 아예 생각도 안 했으니까 기대도 안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가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마음 장성을 갖추는데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데 딱 올라붙었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거 올라붙을 때. 한번 이거 올라붙으면 이 골절 하우스가 딱 올라붙으면 앵간해서는 다시는 찌그러지질 않아요. 유지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아래쪽에 있는 내복사건들이 땡겨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예? 한의사들은 의사들은 이제 바로 이해하지. 이게 올라간 만큼 갈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복사건들이 따라서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땡겨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복성분이 못 땡겨면 어디가 지금 고통스러울까요? 기력근 여기가 땡겨서 골반 이쪽에 땡겨 올라와서 허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이 어른은 이거 안 뺏기려고 이건 버티고 이건 이렇게 되고 그 사람 그림거리가 이상하게 엉덩이 툭 빠지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당겨 올라가면서 받는 이 고통은 이게 함몰돼서 오는 이 어기 당겨서 오는 고통에 비하면 이 고통은 10분의 1이야. 관과하게 듣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수행자들은 지금 이거 당겨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립근을 이완시켜서 복부를 이완시키고 있는 중이죠. 왜? 잡고 있는 얘를 놔줘야 이거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어른은
이거부터 올라왔단 말이야. 이거부터 올라오면 인체에 많은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가 올까? 이 가슴이 열렸을 때 오는 변화. 이 가슴은 바로 위에서, 머리에서 벌어지는 각종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응? 기립근이 이완돼서 흉부가 딱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머리에서 벌어지는 각종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인체 구조가. 호르몬 변화가 막 생깁니다. 이 호르몬 구조들이 젊음을 향해 간 상태에서 얘만 당겨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함복시켜 놓고 이거를 이제 피려고 하다 보니 이것이 함몰되면 이 호르몬 기능들이 전부 상실돼 버려요. 상실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 내가 더 막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면 과학자들이 돼야 내가 설명을 하겠는데 아직 과학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더 깊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인간이 한번 늙어버린 걸 젊음으로 돌릴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없다? 늙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흉부가 몸집이 늙음으로 가는 과정은 한번 이렇게 한번 찌그러져 버린 이 흉부를 키울 수 있다 없다? 나무 토막처럼 되어버린 이 갈비뼈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은 불가야.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번 되어버린 이 흉부는, 몸통은 천하없이도 못 피는 게, 필 수 없다는 게 과학적인 논설이에요. 안 돼요. 이걸 피려면 정말 인체의 호르몬부터 갖가지 변화가 다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린애처럼 다 되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정설이에요. 안 되는 게 진리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환골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 이 몸 가지고. 그것을 읽어내신 분이 세존이라는 거야. 그렇게 환골 탈퇴를 하려면 반드시 흉부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나의 깨달음이고 내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계속 내가 이해해라. 그 과정이 먼저 이거 이해하는 거거든. 척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마음으로 이 가슴을 열어라. 모든 번뇌를 다 던지고 욕심 다 버려라. 사항을 다 버리고 오직 이거 이해시켜서 흉부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라. 이건데 요게 핵심이거든. 근데 허리만 길이끝만 잔뜩 이완시켜 놔놓고 요 갈비뼈를 이완 못 시키면 여기는 뭘로 이완시킨다고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그러니까 허리만 잔뜩 골반 허리만 이완시켜 놓고 마음으로 이완시켜야 될 흉부는 이완시키지 못하면 갈비뼈는 어느 쪽으로 쳐질까요? 이게 수행 됐는지 안 됐는지 뭐랄 것 없이 자기 몸뚱이를 딱 보면 알아. 갈비뼈는 아래쪽. 이제 여기는 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까? 마음으로 여기를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의식을 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100%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이거를 이제 늦게 알아가지고 위로 올리려고 덤벼들어 보니,
올라갈 만하면 또 처지고, 올라갈 만하면 또 허물어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피려고 하고, 여기는 안 놔주고, 한의심은 부정관으로 가득 차고, 몸은 잔뜩 이완시켰고, 이건 버티려고 하고, 어디가 나갈까요? 네? 부정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슴은 이완이 안 되고, 이완 안 되니까 부정관이니까 호르몬도 안 나오지, 이제. 호르몬은 안 나오고, 기립근은 잔뜩 허리는 이완시켜놨고, 갈비뼈는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게 위로 올라오려고 해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이게 자꾸 땡겨 올라가려고 하고, 의식으로. 밑에서는 근육들은 잡아당기고, 어디가 나갈까요? 갈비뼈가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가슴을 열어놓지 이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복부의 이완은 결국 갈비뼈를 함몰시키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개 다 이렇게 함몰이 되든 한쪽만 함몰이 되든 양쪽 다 함몰이 되면 이 가슴 여기가 오목가슴이 되거든요. 결국 오목가슴은 의식을 내려놓지 못해 오는 몸의 구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악조건이에요. 자신의 몸이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 말 들었으면, 자기 몸을 쳐다보면 알아요. 쳐다보면 여기가 폭 들어간 사람, 요거 아직 의식을 못 내려놨어요. 의식 내려놓고 복직고 놔주면 하면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올 텐데, 이게 부풀어 올라와줘야 머리에 호르몬 분비가 기능이 바뀝니다. 소위 더 나아가 과학으로 설명하면 이 옥심을 열어줘야 뇌와수체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뇌와수체의 기능이 살아나야 거기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환골탈퇴하는 겁니다. 말로만 환골탈퇴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 뇌와수체 또는 손가체, 얘들이 제대로 된 분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려면 얘들을 억누르고 있는, 잡아당기고 있는 것들을 놔줘야 돼요. 그 놔주는 거 봐서 가슴 위로 올라가면서 이걸 벌리는 거거든. 그런데 이래놓고 어떻게 이게 벌리냔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안 맞는 얘기잖아. 이런 것들은 내가 과학자들하고 설명을 딱 들어갔을 때 돼야 과학자들이, 늙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얼마나 쪼이냐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줄어들었냐에 따라서 일찍 늙고 늦게 늙고 하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환골탈퇴도 이걸 완전히 열지 않으면 절대 환골탈퇴는 없어. 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하여 내가 요 며칠 전에, 내 다음 달에 내가 사진까지 보여줄게요. 젊은 아이, 30대, 아이가 30대 초반이냐? 20대 후반.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을 허리가 필 수 있도록 그 사진을 보면 척추의 염증을 제거하기 전에는 삐딱하게 이렇게 돌아있던, 배꼽도 빈다가 있고 이렇게 돌아있던 젊은 청년을 척추의 염증을 딱 제거시켜 주니까 하루 만에, 우리 해무님이 그랬습니다. 해무님의 의식이 정말 남달라서 나의 법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서 늘 이 안에 몰입해온 분이야. 그래서 그 의식이, 저분의 의식이 남달라요. 어떤 의식을 내려놔야 몸이 이해된다는 걸 이미 다 한번 맛을 보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이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염증 제거를 한번 딱 해버리니까 바로 가슴이 튕겨오는 거예요. 해무님 가슴, 그래서 순간에 튕겨오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고 계시다가 이완을, 요가링 같은 걸 놓고 계속 이완해 오시면서 의식을 내려놓으니까 이완된다는 거를 포착을 하신 거야. 그때부터, 그 뒤부터 이완 들어갈 때마다 그 이완 모드를, 어떤 의식 모드를 딱 소환시켜서 이완하면서, 몰입해서 마음 놓으면서 의식 조절하면서 이완하고, 그거 계속 해오셨던 거야. 그렇게 해오시다가 등에 염증 제거 피달려, 그때도 피달려. 한 방 딱 맞고 바로 펴져버려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펴져 계시는 거거든요. 자, 요걸 왜 무슨 얘기 드리냐면, 그 젊은 아이를,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이 젊은 아이가, 의식은 괜찮은 아이예요. 컴퓨터 해가지고 이런, 예? 인터넷 때문에 머리 꺾고 그런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지해오던 아이한테 덩어리 염증내가 딱 제거시키니까 하루 만에, 어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바로 펴져버려. 본인도 놀라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질문하는 질문 내용이, 스승님, 제 가슴 한번 봐주세요. 그 사진 찍었는 건 저 해명이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 다음 달 이번 법회 때까지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면 그것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변했는가. 저 해명의 아들입니다. 얘가 시술 받기 전, 염증 제거하기 전과 염증 제거 이후의 사진을 비교를 한 거예요. 확 달라졌죠. 자신이 봐도 너무 신기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건데, 그러면서 질문이 더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펴졌어요. 근데 안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바깥을 향해 밀어내려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중간에 뭔가가 있어서 이것을 안에서 힘을 줘서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기 힘이 들어가고 들숨이 계속 내 가슴을, 풍부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는 아이니까 안에 거대한 것들이 이 바깥을 향해 밀어내려고 합니다. 요거를 질문 딱 하는 거예요. 몸에서 오는 느낌이죠. 느낌을 그대로 나한테 자기의 몸의 과정을 질문해 온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답을 할 사람 있나, 여기? 그렇게 느껴봐야만이 질문을 그렇게 나옵니다. 본인 몸에서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요 젊은이들 내가 교육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하고. 얘야, 과연 안에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 힘이 뭘까? 우주에는 말이다,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압력이 존재해. 거대한 압력. 수원주로 말하면 760mm HG라는 수원주. 약 1kg. 그 압력이 너의 가슴을 밀고 있어. 그런데 안에서 이 신경을 열어주니까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모든 신경 회로들이 열려주는, 염증 때문에 단절되어 있다가 이것을 잡아주니까 세포들이 약 40%밖에 바깥으로 못 밀어내던 이 세포들이 이 염증을 제거시켜주고 신경을 연결시켜주니까
이 100이라는 놈이 다 동시에 이걸 밀어낸다. 어느 놈이 힘이 더 좋겠느냐. 당연히 100명이 100이지. 얘가 요거 알아들으니까 벌써.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놈이 원래는 100명이었는데 60명은 다 죽고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40명만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었으니 잘 느낌이 없었다가 그 60명이 동시에 살아나가지고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낼 때 가하는 압력, 힘 느껴지나 이해가나 이해갑니다. 얘야 이럴 때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호흡하는데 너는 지금부터 흡포를 해라. 왜 인간들이 호흡이라고 했는지 생각을 해봐라. 호흡하면 뭐예요? 안에서 공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비워야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호흡이라고 했던 거거든. 사람들은 호흡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야. 중생들은 모두 호흡이야. 근데 부처의 호흡은 흡포야. 달라서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얘한테 딱 설명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그걸 느꼈어요. 너는 지금부터 이제 왜 호흡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힘이 자꾸 가해질 수 있도록 흡포를 해라. 흡포를 해서 이 가슴을 유지를 시켜라. 더 꺼지지 않게. 했더니 얘가 지금부터 계속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하려고 했던 거 걔는 하루 만에 해버렸다. 자, 이쯤 되면 그 이후에 내가 생각을 하면 이 수행 인연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오랜 세월 동안 찌들어버린 세포, 찌들어버린 의식 정보 이런 자를 데리고 수행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젊은이들을 차라리 모집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나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 청년들은 어떤 몸을, 어떤 의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주는 것이 법을 펼치는데 더 빠르겠구나. 바로 딱 꽂혀버렸어요. 그럼 지금 있는 인연들은 어찌할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 알아듣고 따라오세요. 자신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런 밝은 지도자 만났을 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찌그러뜨려 놨으니까 그만큼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 이렇게 고통받더라도 정말 희망이라도 가지고 열심히 믿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냥 각자 자기 의식, 자기 몸에서 벌어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덤비들다 보니 수행은 자꾸 퇴보고 법은 앞으로 펼쳐지지도 못한 채, 사장된 채 계속 묻혀있는 거. 그래서 내가 제자들 드리고, 지금 이 선도만 제자들은 이미 내 말을 다 알아듣고 몸에 그 변화를 해가고 있으니까 확인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냥 선도반이라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만 딱 데리고 내가 앞으로, 야, 우리 좀 바꾸자, 방향을. 연령 제한을 둬야 되겠다. 바쁘다. 지금처럼 이렇게 병들고 늙어버린 수행자를 대상으로 이걸 지도하려 할 것이 아니라 연령을 제한을 둬야 되겠다. 몇 살까지 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수행 들어갈 때가 45살. 근데 13년이 흘렀어. 23년이. 23년이 흘렀는데 요마냥 요꼬라지야.
뭐를 느낄까요? 45세에서 여기까지 23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변화를 보면서 몸의 변화, 의식 변화를 조목조목 따져서 과학으로 다 드러내는 데까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나이가 45. 비교적 젊은 나이로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되어버렸어. 여기까지 왔다. 물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끌어주는 사람이. 이해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가면서 알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음을 선택하고 그냥 살아난 이후에 이안이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벌써 몇 년이 흘러버린 거죠. 이안을 통해서 좀 잘 가다가 된 데 됐는데 압력이 산소가 압력이 원인이 있구나 하고 압력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한 해 몸이 허물어졌다가 일어나면 허물어졌다가 일어나면서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갈비뼈 허물어졌다가 되살리는데 수년, 10수년이 걸립니다. 저 지금 해수가 느끼고 있는 저런 형태. 그거를 살려냈을 때 그 원인이 왜 꺼진지를 알아내는데도 23년이 걸립니다. 일찍부터 잡아줬더라면, 스승이 잡아줬으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겠죠. 근데 나는 허물어져 봐야 그 원인을, 허물어진 걸 그대로 못 살려내면 나는 죽으면. 살려내면 밝게 깨달아 부처가 될 것이고, 못 살려내면 저는 죽어야 해요. 몇 번 그래서 죽음을 넘나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보니, 아하, 고혈압이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였구나. 당뇨가 이렇게 해서 오는 거고요. 요 현의 몸뚱아리를 딱 보면 말이죠. 안에 내부 공간이 면적이 좁혀져 있다. 좁아져 있다. 갈비뼈가 한 멀리서 좁아졌던, 등 쪽이 구부러져서 좁아졌던 안에 내 공간이 좁혀져 있다. 아니면 안에서 지방질이 꽉 차서 좁혀져 있다. 몸뚱이 공간이 좁혀져 있다. 횡격막 위쪽으로 갈비뼈가 눌려서 찌그러져서 좁혀져 있다. 그렇게 좁혀졌을 때 산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좁혀지든, 이렇게 좁혀지든, 이렇게 좁혀지든, 이렇게 좁혀지든, 청만으로서 좁혀지든, 안에서 뭐 살이 쪄가지고 좁혀지든, 안에 공간이 좁혀지면 어찌 될까 말이야. 산소 들어오는 용량이. 좁아지겠지. 양이 줄어들겠지. 줄어든 양의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체는 어떻게 얘가 작동을 할까? 그러니까 이 산소를, 머리가 산소가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보내는 방법이 뭘까? 예? 피 보내는 거잖아. 몸은 찌그러져서 경직되어 있는 세포는, 전 세포는 100조나 되는 세포는 지금 모세혈관이 찌그러져서 모세혈관까지 막혀서 피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장에서 피는 계속 펌핑질을 하면, 그렇게 펌핑질을 하는데도 얘는 또 산소 부족하다고 계속 메시지 떨어지면 죽어라 살아 심장은 계속 펌핑질을 한다. 펌핑질을 하는 만큼 혈압이라는 것이 뭐요? 이렇게 눌렀을 때의 압력, 놨을 때의 압력, 요거 수축기, 이완기 이거 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럼 심장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뭐냔 말이야. 산소 부족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오랫동안 산소가 부족하니까 얘는 살려고 심장한테 시료를 보냈고, 심장은 얘를 살리려고 펌핑질을 했고, 이것이 누적되니까 모세혈관부터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거를 기준치를 잡아가지고 고혈압이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럼 혈압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였지? 그 산소 부족인데 왜 산소가 부족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봐. 가슴이 컸었는데 줄어들었지? 이제 줄어들으니까 그게 경직이지. 이 안의 원리를 아시겠나? 근데 찌그러드는 거를 이완시키려고 하니까 찌그러졌던 점 이완시켜보면 안에서 그냥 그대로 쫙 펴질까? 오랜 속을 찌그러졌던 얘를 피려고 덤벼들면 어딘가가 병을 이렇게 막혔다가 병막이 막혔다 찌그러진 거를 병막이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쪽 찌그러진 걸 이쪽으로 누르면 툭 튕겨 옆에 튕겨 나오잖아. 그게 뭐라고 그런다? 두더지 현상이라고 그러잖아. 이거 치면 이거 튕기고, 이거 치면 이거 튕기고 오는 거. 그러니까, 이완을 하려고 덤벼드니까, 안에서 벌리려고 하니까, 이완은 안 돼 있고, 됐고 몸은 이완을 하려고 덤벼들고, 그러니까 얘를 확 이완시켜서 벌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안 놔두고, 복부만 잡고 이완시키려고 덤벼들면, 얘 당연히 찌그러들지. 그렇게 찌그러졌을 때 1차적으로 오는 것이 고혈압이에요. 이게 고혈압의 원인이에요. 그러니 과학은 아직 여기까지 못 돌아요. 하여 수행자 여러분이 나이 드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무 토막점 되어 있는 이 갈비뼈를 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24개의 갈비뼈를 찌그러졌던 걸 이거 피려고 할 때 필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걸 피려고 하면 요거 피면 요거 튕겨 나올걸? 응? 요 갈비뼈를 찌그러진 이 갈비뼈를 이 부분을 피려고 하면 요거 피는 만큼 어디가 또 튕겨 나올까? 어떻게 또 튕겨 나올걸? 그러니까 이렇게 확 돌아다니면서 여기 튕겨나고 저기 튕겨나고 그런다고. 복부에 요만한 그 달걀만한 요 뭉침이 요거 풀어지니까 여기 풀어진다 하는데 놔두니 요쪽에 와 있고, 요거 풀었나 싶었는데 여기 와 있고 돌아다닌다. 이런 것 같이 그게 위로 올라오면 찌그러진 듯한 부위를 피려고 하면 다른 쪽이 또 찌그러들어. 이것이 오랫동안 놔두면 고혈압으로 바뀌고 그 고혈압이 언제쯤 완치가 될까? 혈압약 먹어가지고 내가 혈압약 좀 달라고 얘기 들었지. 그 혈압이 뭘 하는 걸까? 그 혈압약은 피를 묽게 만들어서 파이프 속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야. 모세혈관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그 압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그게 고혈압약이거든.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몸을 릴렉스 시켜서 얘를 확보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보자. 찌그러진 얘를 폈으면, 안에 공간을 넓혀주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몸뚱이를, 나무 토막 같은 이 가위뼈를 이렇게 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벌려져요, 이거? 어느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된 갈비뼈를 이렇게 키울 수 있다고, 키워집니다 하면, 저 적방 있는 사람이 키울 수 있답니다 하면,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지. 미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요거를, 이렇게 된 갈비뼈를 이렇게 튕겨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뭔지 아세요? 이렇게 찌그러져 버린 이 갈비뼈를 공간을 확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딱 한 가지, 그건 외길이야. 뭐겠노? 이완. 밑으로 쳐져버린 이 갈비뼈를 위쪽으로 올리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진 공간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공간을 넓혀주는 거. 회원이 이해 갔나? 옳지. 그게 바로 마음장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뚱아리 이렇게 쳐져버린 갈비뼈를 들어 올려라, 이거. 들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여기 공간이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인해서 좁아졌던 공간이 위로 원위치로 들어 올려오면서 공간이 넓어진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 몸으로 돌아가는 거다. 오래 살고 싶다고? 요거 이해하고 그렇게 만드세요. 오늘 법문 요걸로 내가 마칠 테니 나머지는 여러분 사색하는 거예요. 찌그러진 몸뚱아리 절대 협소하게 이제 흡수해버린 이거 공간 확장시킬 수 없다. 뼈가 안 자란다. 이미 자라는 건 끝났다, 여러분한테는. 그럼 자라지도 못해서 이거 확장 못 시킬 바에야 어떻게 이걸 확장시켜?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아래쪽으로 쳐져버린 갈비뼈를 위쪽으로 바로 원위치 돌리는 거다. 돌림으로써 여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다. 이해가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를 몸 보세요. 그럼 이거 지금 덩어리 고이고 하는 게 이게 뭐지? 왜 하는 거지? 이거 밑으로 쳐진 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굳어 있는 이거 지금 피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들어가줘야 이게 올라가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이해한 수행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것만 또 잔뜩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요걸 또 이해시켜 놔줘야 되잖아, 들어 올리려면. 그 요건 뭘로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게 불교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고 자세 고추 세우고, 자세를 왜 고추 세우라? 허리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허리가, 자세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로 해라? 호흡해라. 호흡을 왜 해라고 그랬지? 이거 밀을 내려고. 이제 나온 호흡에 반을 나눠야 되겠어. 반을 딱 나눠서 수행 초기에는 전부 호흡 수행자들, 좀 더 흉부 척추가 이완돼서 좀 들어오려면 허포반, 호흡반. 나눠서 이쪽은 호흡반, 이쪽은 허포반. 다문화, 딱 워낙 감이, 그럼 허포반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마음으로 갈비뼈 이완시켜 놓고, 어느 정도 아라니급이 올라왔을 때 가능하겠지? 그런 사람들을 딱 분리시켜서 호흡반에서 허포반으로. 호흡반도 이제 반을 여러 개 짜게 하니까 호흡반 1, 2, 3, 4. 네? 이러고 이쪽으로 또 이거는 허포 1, 2, 3, 4반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라한반 이렇게 만들어서. 부처반은 없나?
자, 범 더워서 그만 범은 맞아야 되겠습니다. 부처반은 반이 따로 없지, 반이 필요 없죠. 네, 범은 맞춥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